델은 내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 장치는 나에게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구매한 이유는 제가 대기기를 가전제게 되었고 델이 다른 것들도 후원했기 때문에 실제로 대기기를 사용해보고 그 기기들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XPS 16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여기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바로 이어서 델이 제공하는 최고의 크리에이터 노트북의 사양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크리에이터를 위한 초경량 AI 노트북 ASUS ProArt PZ13에서 제공했습니다. 군용 수준의 내구성과 전문가용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와 화면이 분리되어 최고의 휴대성과 그 외의 많은 장점을 제공한다는 걸 말씀드렸나요? 아래 영상 설명에서 전체 재생 목록과 전체 개요를 확인해보세요. 이 영상의 일부를 후원해주신 ASUS ProArt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상자 안에 상자가 있네요. 저는 그것을 좋아해요. 도넛구멍 속의 도넛구멍. 그래서 델은 매우 환경 친화적인 포장재를 선택했습니다. 멋진 로고나 인쇄물,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아요. 여기 다른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작은 친구는 USB-C 도크인데 여기에는 추가 USB 타입 A 포트와 HDMI 포트가 있어서 거창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봉글이죠. 일본 문학작품. 그리고 전원장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130W예요. 이는 인스퍼런이나 인스파이리언보다 훨씬 작습니다. 인스피론. 아마 30% 정도 더 작을 거예요. 그리고 130W. USB Type-C. 네, USB Type-C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날카로운 모서리를 갖게 됐습니다. 윗부분은 정말 최소한이에요. 뜯기 냉각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흡입을 위해 측면에 몇 개의 그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기가스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맨 위에는 매우 멋지고 미니멀 실버색의 크롬으로 된 로고가 있습니다. 매우 좋아요. 빛에 반사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열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이 작은 영상에는 전원 버튼과 지문 판독기가 나와 있습니다. 윗부분 가장자리에 터치 버튼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애플이 터치바를 어떻게 없앴는지 아시죠? 델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큰 트랙패드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요. 아, 그거 민트색이네요. 정말 예쁜 매트 그레이예요. 여기 어딘가에 트랙패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통일되어 있습니다. 정말 멋진 미니멀한 디자인이에요. 왜 이게 예쁘게 보일지 알겠어요. 저비 코파일럿 플러스 버튼이 보이네요. 이 작은 판은 전원 버튼과 지문 판독기입니다. 인텔 이보 에디션. 최소한으로 유지한 게 마음에 들어요. 엔비디아 RTX가 내장되어 있더라도요. 여기에는 스티커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텔에게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스티커를 줄 거예요. 스티커의 위치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왜 그게 정확히 모서리에 있지 않은 걸까요? 하지만 거기에는 이런 공간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켜기 전에 I/O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은색이에요. 이제 인스퍼런과 비교했을 때 빌드품들이 갑자기 바뀐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제는 금속선이 되었습니다. 금속 같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더욱 견고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왼쪽에는 USB Type-C 포트가 2개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또 다른 USB Type-C와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헤드폰 콤보 잭이 있습니다. 따라서 USB Type-A 포트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매우 애플답죠. 우리는 당신에게 USB Type-C만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애플은 풀사이즈 SD 카드 리더를 제공합니다. SPS 라인이 인스퍼런에 제작품들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점 중 하나입니다. 이 화면 플렉스는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무겁죠. 옥소울물이 아니라 메르세데스 볼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이걸 없애야죠. 좋아요. 오, XPS 확장 가능. 스피커가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Shift 키를 누르는 것이고 F10은 어디에 있나요? 화면 판독기를 사용하여 기기를 세팅하려면 윈도우즈 플러스 컨트롤을 눌러 내리터에 켭니다. 그럼 함수를 누르면 이것들의 기능이 어떻게 바뀌는지 볼 수 있나요? F10을 누르세요. 에너지를 우회합니다. 이걸 인터넷에서 없애자. 오, 정말 단순한 느낌이네요. 디자인이 너무 좋네요. 그러면 우리는 분부를 바로 작동시킬 수 있을 겁니다. USB-C 부분에 꽂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햅틱 걸 느낄 수 있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좋아요. PC를 설정했어요. 아직 모든 업데이트를 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꽤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트랙패드가 얼마나 좋은지 놀라실 겁니다. 햅틱 트랙패드는 매우 부드럽습니다. 실제로 하늘은 4K OLED 패널입니다. 16:10 조명비. 그래서 수직 공간이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또한 터치 입력입니다. 즉, 이런 종류의 작업을 하려면 화면을 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저는 이걸 정말 좋아해요. 특히 온라인으로 많은 양식과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것은 매우 빠릅니다. 그럼 이 코어 얼터를 살펴보죠. 185H입니다. 우리는 약 99W를 소모하고 있어요. 흥미로운 점은 이스퍼런 16의 코어 얼터치 155H가 탑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 있는 이 사람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열 조절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100W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무리하게 추진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로부터 조금 후 10번 옵션을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점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 16,000점 밖에 안 돼요. 물론이고요. 에러라운드에서 많은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시도해봅시다. 흥미로운 점은 써니베나 24를 두 번째로 시행한 결과에서 훨씬 낮은 수치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소켓에서 끌어오는 와트수의 거의 절반이에요. 이제 모두 55W입니다. 그전에는 110이었어요. 하지만 기온은 괜찮아요. 77도. 하지만 클럭 속도는 좋지 않습니다. 12,000포인트.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네요. 그러니 잠시 쉬키세요. 피해 대의 한도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그걸 다시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인상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탈출 버튼이 실제 버튼이었으면 좋겠다. 그건 좋은 기분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 노트북의 사양은 무엇일까요? 인텔 코어 울트라 9185H를 탑재했습니다. 16코어 22세대 15입니다. 코어 얼터 7155H와 동일합니다. 다만 클럭 속도가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우리는 32기가의 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나댐으로 고정돼요. 그리고 정말 빠르죠. 거의 7500MHz입니다. 여기에는 32GB가 있습니다. 64로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하실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리그만 할 계획입니다. 저는 32GB 때문에 400달러를 더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볼 수 있듯이요. 사실 이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델 XPS 실제 홈페이지에서 그들이 제공하는 램을 볼 수 있네요. RTX 4070이 더 빠릅니다. RTX 4060보다 RTX 4060을 사용한다면 약 1000MHz 정도 더 느립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4070이에요. 램도 더 빠릅니다. 우리는 1TB NVMe를 가지고 있습니다. 3990 같은 종류의 제품인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 7이 있어요. 폴랍 인텔 GPU. 이는 비디오 편집자에게 매우 좋습니다. 우리는 MPU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인텔 CPU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X 4070 노트북 GPU. 전용 비디오 메모리가 8GB입니다.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제 와트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103W에 고다했습니다. 전체 시스템 전력. 제가 보고 있는 툴은 바로 여기에요. 이제 100W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전체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한 번에 달리기와 같아. 시네벤치 R23. 약 100W 정도. 지금은 100동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요. 18,000포인트. 그러니까 6,000포인트가 더 늘어나요. 즉, 점수가 50%더 빨라집니다. 이는 매우 선형적입니다. 이전에는 50에서 55W를 소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00W입니다. 우리는 50% 더 많은 전력을 얻게 됩니다. 정말 좋네요. 이게 XPS 16의 웹캠이에요. 그리고 마이크에서 나는 소리는 이렇습니다.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품질을 구축하세요. 우와.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간 왜곡이 있네요. 조금 흔들리는군요. 그런데 저는 아직 40%까지만 왔는데요. 내가 그것을 거절하면 좋아요. 하지만 아직도 클리핑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는 특정 주파수가 클리핑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흔들리는 소리. 우와. 하지만 소리가 정말 크죠. 이건 120Hz 디스플레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90Hz 올리드예요. 그리고 10비트입니다. 즉, 당신이 천재자라면 당신은 디스플레이의 품질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올리드 옵션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보세요. 누군가 비디오를 업로드했습니다. 실제로는 90Hz예요. 60에서 90까지 추가 헤르츠가 있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훨씬 더 부드러워졌어요. 모든 것이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이것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우와.
정말 아름답네요. 우와우. 세부사항 정말 믿을 수 없네요. 솔직히 디스플레이의 소명도, 그림 물감, 아름다운.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나요?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제 토큰 하사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저는 적절한 보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안에 들여다보는 거죠. 이 아이비슈트키에 권리가 없습니다. 코일스논이 실제로 그곳에 들어가려면 매우 신원스럽네요. 그러면 우리는 안에 들여다봐야 한다는 뜻이죠. 다른 영상에서. 하지만 지금까지는 사실 저는 꽤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노트북의 실제 느낌은 어떤가요? 그리고 힘, 그리고 숨바. IDEX 4070이 들어있습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 185H 완벽한 던진 라인입니다. 브로아우트로 페이지 16 에이수스에서 만든 올해. 그러니 가격은 거의 비슷하죠. 어느 것이 더 낫나요? 이건 사실상 인텔과 AMD의 리그입니다. 둘 다 그랬으니까요. 노트북 IDEX 4070S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영상에서. 그래서 그게 다뤄올 일이에요. 이 주제에 대해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나올 예정입니다. 실제 벤치마크를 해보셨습니다. 그들에게서.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애터리텔 플러그 연결? 성능이 엄청나게 저하될까요? 언제 플러그를 꽂을 것인가? 얼마나 많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런 종류의 모든 것들. 뭔가 특별한 것을 보고 싶다면 아래의 댓글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아니면 영상을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당신이 그렇게 할 것을 강력히 공부한다. 그리고 나는 고맙다고 말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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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